구독 안 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녀 편집장입니다. 제가 댓글로 그 다음에 또 메일로 되게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통합적인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제목에 로봇 작가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 할 얘기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먼저 하고 갈게요. 2006년 즈음에 소설 쓰는 로봇이 등장해서 뉴스도 나왔고 키워드 같은 걸 입력하면 자판기처럼 소설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기계, 외국에서 개발되어서 화제가 된 거 기억하시나요? 특히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걸 막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감히 결론을 내드리자면 이 소설 로봇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예 사라지는 건 힘들겠죠. AI가 만들어낸 소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첫째, 짜깁기가 될 수밖에 없고 둘째, 과거의 유행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고 즉 새로운 유행과 아이템을 선도할 수 없고 셋째, 언어의 제한이 있고 넷째, 장편이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웹소설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럼 인공지능 로봇 소설가가 상용화되면 제일 취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다섯째, 직업, 전문 분야 등 각종 장르 소설에서 소재가 되는 정보의 스토리화가 불가능합니다. 전 웹소설을 이야기하니까 다 웹소설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세상에 축구 선수가 주인공인 소설이 단 한 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로봇은 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스포츠물 현판을 못 써요. 왜냐하면 데이터상 없으니까. 아무리 데이터를 돌려도 뉴스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공지능 로봇이 물의 과학에 관해 설명문을 쓸 수 있고 수질 개선에 관한 정보 기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을 다루는 과학자가 주인공인 로맨스나 비애를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보를 스토리에 녹이는 것, 스토리 라인으로 만드는 것, 이 스토리화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 로봇이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그 가이드라인 누가 만들까요? 사람이 만들겠죠. 그런데 이른바 이 가이드라인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몇 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놉시스를 몇 장 써야 오를까요?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몇 화 안에 써야 할까요? 이렇게 숫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스토리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스토리에선 길게 나와야 하고 어떤 스토리에선 그렇게 길면 너무 길어 보이고 이건 원고 상태에 따라 스토리 라인에 따라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의 시놉시스 피드백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지망생들의 시놉시스에는 사건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없으니까 맥락이 없고 맥락이 없으니까 계기가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시놉시스에 따르면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긴대. 어떻게 생겨? 뭘 해줘야 생기지? 그 뭐를 정하자는 거예요. 미리. 이게 시놉시스죠. 이게 줄거리를 먼저 쓰는 거죠. 요즘 들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들은 이것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장편 100화짜리에는 사건이 몇 개 있어야 할까요? 장편 500화짜리에는 사건이 몇 개 더 있어야 할까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이 질문을 받은 기억은 일단 지금 생각하기로는 없는데 이 질문을 누군가한테 작가든 편집자든 글쓰기 강사든 누군가한테라도 하는 건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건 이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 질문이 틀로 찍어내는 제작을 전제로 한다는 걸 느낄 테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엄청 많이 해야 가능한 대답이니까. 물론 어느 팀, 어느 회사들은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 저술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찍어내듯이 하는 양판소라고 예전에 막 얘기했던 그런 느낌으로 만든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걸 경험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제가 그렇게 시켜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걔 그랬어! 그들은 그렇게 했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 명확한 숫자, 그 답변은 모든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숫자가 될 거예요. 아무리 같은 장르로 묶여도 모든 스토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정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정량적인 이야기, 즉 숫자를 명확하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복만장님 최고, 이렇게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클래스 101과 유튜브 양쪽에서 데이터를 이야기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숫자 얘기한 거 별로 없어요.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숫자를 이야기했더라도 그 숫자가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창작은 케바케이고 제가 말한 것들은 그냥 평균적으로 또 귀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지 장르에 따라, 스토리에 따라, 등급 15금, 19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안 하더라도 필력이 끌고 갈 수도 있고, 작가는 생활의 달인이 아니잖아요. 창작은 같은 동작을 몇 년씩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키워드의 조합인데 왜 모든 사람이 다른 스토리를 쓸까요? 이것이 인간의 강점이고 로봇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특징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소설을 쓰는 모든 단계에서 매번 정량적인 숫자 가이드라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쓴다면 로봇과 다를 바가 없죠. 로봇도 거기에 맞춰 쓸 텐데. 근데 로봇은 맞춤법 안 틀리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가이드라인 대부분은 웹소설을 충분히 읽는다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몸으로, 머리로 느껴지는 거죠. 아, 고구마를 이렇게 오래 질질 끄니까 내 입에서 여기 나오네? 남주 언제 나오는 거야? 아, 히로인이 비호감이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보여도 독자들이 답답해 하면서도 계속 읽게 되는 작품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정말로 케바케 작바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소설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전혀 보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면서 글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 가이드라인만 따른다면 좋은 웹소설을 쓸 수 있고 대박을 칠 수 있다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사기꾼입니다.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행운은 절대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은 로봇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작가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로봇이 만들 수 없는 이야기를 쓰세요. 그럼 복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